달나라에서 땅 장사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데니스 호프라는 사람은 루나엠버시라는 회사의 설립자로 1980년대부터 달 토지를 팔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루나엠버시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약 7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달 토지의 소유를 주장하고 달의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제법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1967년 유엔 우주천체 조약에 따르면 달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천체는 국가의 공용재로 간주되며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죠. 하지만 천체는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달에서 채취한 자원은 그 소유가 인정되는데요. 지난 2015년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우주 광물 채취 또한 법적으로 허가하면서 달 탐사라는 목표는 이익이라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구를 자극하게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사람들이 이익을 향해 움직일 거라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알게 되신다면 왜 달처럼 살기 힘든 환경에 다시 가려고 하고 기지까지 건설해 달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을 늘리려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전에 잠깐 인간의 달 재방문 계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달에서 물이 발견된 과정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달에 물이 존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추측이 아닌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달에 물이 존재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죠. 만약 달에 물이 없었다면 달에 다시 방문하기 위한 아르테미스 계획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일 테니까요. 달에 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은 달 탐사의 초기부터 제시되었으며 물이 존재한다는 가설이 신빙성을 얻게 된 것은 1990년대부터였습니다. 1994년 클레멘타인 미션과 1998년 루나 프로스펙터 미션의 무인 달 탐사에서 얻은 데이터는 달 극지에 얼어붙은 물이 있고 심지어 가스와 광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했죠. 하지만 물의 존재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2008년 인도 최초의 달 탐사 위성인 찬드라얀 1호와 LCROSS로 알려진 미국의 달 탐사 위성은 달 표면에서 물 분자를 감지해 달 표면에 물이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20년 나사의 소피아 미션을 통해 달 표면의 물 분자는 더욱 확실히 감지되었고 달이 햇빛에 닿는 지역에서도 물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달에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달에 있는 물을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달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산소와 수소로 분해해 호흡에 사용될 공기를 공급하고 우주선의 연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에서 물의 존재를 발견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아르테미스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럼 이제 달에 물이 있는 건 알겠고 달에 가는 게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지금은 아재들이 되어버린 세대가 밤잠을 줄여가며 플레이했던 명작 게임 스타크래프트에는 미네랄과 베스핀 가스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중 가스 자원은 리파이너리라는 가스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만 채취가 가능하며 건물을 짓기 전엔 가스 자원이 있는 장소는 유닛의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일 뿐이죠. 또한 채취한 가스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술들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제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실에서는 증기기관이 발명되기 전 석탄이나 원자력이 개발되기 전 우라늄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이처럼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어떤 자원이라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이 깃발을 꽂았던 달과 오늘날의 달은 거의 동일하지만 그 당시 달은 인간에게는 암석 덩어리일 뿐이었죠. 하지만 현재의 발전된 기술은 달의 풍부한 헬륨3나 히토류 등의 자원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특히 헬륨3는 미래의 핵융합 연료로 주목받는 자원이며 우리가 아는 가장 강력하고 깨끗한 에너지원 중 하나로 평가되는 자원으로 헬륨3 1톤은 1400만 톤의 석유와 동등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 결과 달에는 최소 100만 톤의 헬륨3가 묻혀 있다고 하며 헬륨3 100만 톤이면 전 세계 인구가 1만 년 동안 사용할 에너지원과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륨3는 지구에는 희박한 자원인데요. 대표적인 이유는 지구의 두꺼운 대기가 태양에서 나오는 헬륨3를 걸러내기 때문입니다. 반면 달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헬륨3를 포함한 태양풍이 직접 표면에 닿을 수 있어 달 표면에 풍부하게 존재하죠. 한마디로 현 시점에선 달이 유일한 헬륨3의 채취원입니다. 이처럼 냉전 시대의 우주 진출과 달 탐사가 기술 전쟁이자 자존심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자원이라는 경제적인 이익이 다시 인간을 달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골드러시는 19세기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금을 찾아 서부로 떠나게 했던 시대를 말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의 중심에는 이익 추구라는 인간의 근본적이고도 가장 강력한 욕구가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은 황금을 향한 부푼 꿈을 안고 서부로 모험을 떠났죠. 미국의 골드러시는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금을 찾아 떠나던 시대였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역사와 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했었습니다. 새로 발견된 금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미국의 금 보유량이 늘어나게 되었고 대규모 인구 이동을 촉발해 캘리포니아와 같은 서부 지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이는 당시의 동부 지역에 치우쳐져 있던 미국의 발전을 서부까지 확장되게 했고 서부 지역의 빠른 성장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골드러시는 금을 효율적으로 채굴하고 운반하길 원하던 사람들의 욕구에 의해 기술 발전은 물론 철도와 항로, 심지어 우편 서비스까지 발전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익을 향해 모여든 사람들이 기술과 시설을 발전시키면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달에 있는 풍부한 자원을 찾아 떠나는 현대판 골드러시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2년 11월 16일)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아르테미스 계획의 첫 번째 발사체인 아르테미스 1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무인 우주선인 아르테미스 1호는 달 궤도로 들어간 뒤 여러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이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아르테미스 2호는 아르테미스 계획의 첫 번째 유인 우주선이 될 것이며 아르테미스 3호는 달에 착륙하는 미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과 대립구도를 만들어가는 중국도 자체적으로 달 탐사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중국의 달 탐사 계획인 창호와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는 두 나라 모두에서 달의 여신을 뜻합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에서 달의 여신은 서로 다른 두 문화권의 신화를 반영하면서도 우주와 달 탐사라는 같은 목표의 상징이 되었네요.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른 여성성이라는 상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주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새로운 전선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우주의 자원을 활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각자의 목표가 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움직이다 보면 결국 달의 어느 지점에서 부딪히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우주를 향한 골드러시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달같이 살기 힘든 환경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느니 차라리 당장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게 인생에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골드러시 시대에도 위험하고 척박한 서부 지역에 뭐하러 가느냐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골드러시는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땅으로 끌어들이고 황금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섰고 그 결과로 그들 자신의 삶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공간의 좌표에서 이 영상을 재생하고 있을 스마트폰이 처음 세상에 나오는데 큰 역할을 한 스티브 잡스는 유명한 대학의 졸업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 And most importa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They somehow already know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여러분도 여러분의 황금을 찾기 위해 가야 할 곳을 이미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나만의 황금을 찾기 위한 모험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